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긍정의 힘 메가스터디 김종우입니다. 지난 6월 4일이었습니다. 6월달 평가 모의고사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한국사 총평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국사잖아요. 절대평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 볼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멘트를 바꾸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잘 안 바꾸는데 일단 우리 손을 떠난 시험입니다. 내가 아무리 점수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이미 내 손을 떠난 시험의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내가 어떻게 풀었지? 왜 이렇게 풀었지? 라고 이제 그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긍정의 힘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보고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저는 이제 한국사를 담당하고 역사를 담당하고 또 통합사회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이 절대평가 한국사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이제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어차피 뭐 벼락치기 하면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왜냐?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이한 문제였거든요. 그냥 정말 그냥 일반적인 한국사 문제였구나. 그런데 분명히 고민의 흔적이 좀 보이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자,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5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되는 주제들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연표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나왔을 때 얘들아 거의 주요 키워드들이 있거든. 그럼 밑줄 친 이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 고르시오. 결과로 옳은 것 고르시오 하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루는 내용인데 아이들이 많이 틀렸다. 즉 아직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안 했거나 또는 뒷부분은 그냥 버렸거나 약간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다. 왜냐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6월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총평을 하면서 또는 한국사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자괴감이 들긴 하지만 한국사 교과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과목이라서 좀 아쉽지만 뭐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6월이니까요. 하지만 요 정도 이제 정답률이 나왔던 거는 어려워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안 해서 나온 걸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왜냐? 대동법이 나왔어. 짝꿍 뭐라고요? 공인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그럼 공인이 나오면 대동법이다. 조선 후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중에 두 번째로 많이 틀렸네. 아, 나랑 수업 안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올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나올 것들이 나왔고요. 어렵거나 뭐 굉장히 지엽적인 거 그렇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이번 한국사 굉장히 무난했고요. 이게 절대평가 취지를 크게 뭐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멘트는 요 정도만 해놓고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요거죠. 솔직히 한국사는 뭐 이렇게 크게 막 드릴 만한 그런 멘트가 별로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 응? 어차피 한 번은 공부해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3등급 이상이 되었다. 3등급이 넘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1, 2, 3등급 왔다 갔다 하더라. 그 모든 시험을 봐도 3등급 항상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하던 대로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꾸준히 하세요. 꾸준하게. 그냥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를 하시든 아니면 국수형 공부하다가 힘들 때 한 번씩 강의를 들으시든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등급이 안 남았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사가. 평이한 문제인데 내가 3등급을 못 맞았다. 내가 3등급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한 번은. 그래서 그 한 번 공부하는 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압축 특강이 조금 효율성이 좀 있습니다.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9강으로 전체 한국사를 다루고 있고 여러분이 약점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풀다가 난 여기가 좀 약한가? 그게 전근대사인지 근현대사인지 아니면 일제강점기가 약한지 개항기가 약한지 본인들이 이제 많이 틀리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골라서 들어도 몇 강만 뽑아서 들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는 강의로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등급 이하로 내가 한국사가 조금 불안한 친구들은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한국사가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지. 늘 얘기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했을 때 나중에 되면은 공부할 시간이 더 없어져요. 정말로. 저 지금 교직 경력 13년 차입니다. 학교 생활 지금 7년 차 했고요. 지금 벌써 학원에 온 지 6년이 넘어가. 진짜로. 제가 아이들을 뭐 한두 번 봤겠니? 정말 많은 아이들을 봤겠죠. 아니 인강에서 보는 거 말고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접 봤잖아. 한국사는 미루는 거 제가 반대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한 번 해야 됩니다. 이왕 한 번 해야 되는 거면은 가장 유익하고 재미있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학습 부담이 별로 없잖아. 학습 부담이 없는 과목이니까 내가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한다기보다는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시고요. 이동 시간을 활용하시고요. 밥 먹는 시간을 활용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 이왕 공부하는 거면은 이렇게 뜨둥 한국사 압축 특강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짜자잔. 아니 이게 왜냐면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강좌 홍보하는구나. 맞긴 한데 이게 어떤 교재인지 잘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가지고 왔습니다. 요만해요. 그리고 되게 가볍습니다. 종이가 되게 좀 괜찮은 종이를 썼기 때문에 좀 가볍고요. 요 안에를 보시면은 뭐 선사시대 이거 보세요. 아우 따뜻해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실장님께서 디자인 잘해주셨죠. 삼국시대 안에 있는 이 판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지면에 옮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판서 수업이에요. 9강짜리 올판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게 팔짱 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복습하려면 교재가 있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판서한 내용을 그러니까 가장 비슷하게 옮겨놨고요. 최신 기출문제 넣어놨고요. 그리고 해설지도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고려, 조선시대 표 제가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고려시랑 조선시대 정치사 제가 정말 잘 만들어놨거든요. 판서하는 것도 보세요. 자, 개항기랑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교재가 아까 봤던 그 교재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은 이렇게 해놨거든. 요 내용들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다. 제가 교재를 보여드리는 건 좀 처음이거든. 제가 보통 총평하거나 어떤 뭐 교재 언박싱 이런 거 잘 안 해요. 교재가 안 갖고 다닙니다. 들고 다녀도 보여주지 않는데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한국사를 해야겠다 하면은 이왕 하는 거 재미있게 하세요. 그래서 이 압축 특강 같은 경우는 현장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버전이 있습니다. 현장 버전은 훨씬 더 현장감이 넘치고 제가 굉장히 많이 까불고요. 스튜디오는 그나마 조금 자중하면서 뭔가 조금 더 꾹꾹 눌러가면서 하는 수업으로 두 개를 다 준비해놨으니까 필요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사 커리큘럼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되게 조금 뭐랄까 한국사인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이런 총평에서라도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언제 한국사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미있게 보고 싶다. 완강되어 있는 개념 보시고요. 방금 얘기했던 올판서 그럼 여기 있는 이 교재를 가지고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는 압축 특강 보시면 되고요. 다음 3시간 파이널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구평 보기 직전에 아마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가 가장 얇고 압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뭐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 전에 요걸 가지고 요걸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판서하는 틀 자체가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 구성 자체가 많이 바뀌진 않아요. 거기에서 더 추가하고 덜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더 강조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교재를 가지고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늘 얘기하지만 이미 지나갔죠? 지나간 시간보다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시간을 조금 더 준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앞서 걱정하지 맙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민한들 바뀌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조금 뒤로 밀어놓고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공부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슬럼프를 잘 극복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긍정의 힘을 가득 담아서 늘 그랬듯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사 총평 마무리하고요. 저는 여러분을 해설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